할 수 있다고 믿든 할 수 없다고 믿든 당신이 믿는 대로 될 것이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구독자님들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고 계신가요? 물론 이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보고 듣고 계신 분들이라면 매일매일 계획한 대로 성실하고 부단하게 하루를 시작하셨겠지만요. 내일부터 해야지. 다음 주부터 하면 되겠지. 이렇게 계획했던 일들을 미루고 계신 분들도 분명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행동하지 않으면 인생은 바뀌지 않는다. 이 책 속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자의 시선에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된다. 이 환경은 크게 외부와 내부로 나뉜다. 외부 환경은 쉽게 통제할 수 없는 고정된 영역이다. 날씨, 타인의 행동, 사회적 조건은 당신이 바꿀 수 없다. 그러나 내부 환경은 다르다. 당신의 생각, 태도, 마음가짐은 스스로의 선택과 행동으로 충분히 바꿀 수 있다. 내부 환경은 말 그대로 가변적인 영역인 것이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바꿀 수 없는 외부에 집중하며 불평하고 정작 바꿀 수 있는 내부 환경에는 무관심하다는 데 있다. 내 삶을 송두리째 뒤바꾼 변화를 가져온 단순한 원칙이 하나 있다. 바로 긍정적인 확언과 자기 대화다. 이것은 당신 내면에 잠든 무한한 잠재력을 깨우는 열쇠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된다. 이 말은 진리일 뿐 아니라 강력하다. 당신이 무심코 내뱉은 말들이 결국 당신의 삶을 결정한다.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외부가 아니라 바로 당신 내부의 상태인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부정적인 존재라는 점이다. 스스로를 비난하고 불행한 미래를 예상하며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는 것이 이 뇌가 기본적으로 작동하는 방식이다. 도대체 왜 이럴까? 이건 생존을 위해 발달된 메커니즘 때문이다. 과거 인류의 조상들은 끊임없이 다가오는 위험과 싸워야 했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걱정과 불안은 생존 확률을 높이는 중요한 도구였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와 이 본능은 더 이상 유용하지 않다. 오히려 우리 삶을 즐기는데 발목을 잡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 인간은 자연스럽게 기쁨과 행복을 떠올리는 것에 익숙하지가 않다. 반대로 고통, 두려움, 실패를 먼저 생각한다.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지? 라는 질문은 우리의 뇌를 부정적인 회로로 고정시키고 결국 현실에서도 부정적인 결과를 끌어온다. 다행히도 뇌는 고정된 것이 아니다. 뇌는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느냐에 따라 재구성될 수 있다. 흔히 예로 드는 컵 속 물 이야기를 떠올려보자. 컵에 물이 반쯤 남아있는 상황에서 당신은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라고 말하는가? 아니면 물이 아직 반이나 남았네 라고 말하는가? 이 작은 차이가 중요하다. 반밖에 라는 표현은 결핍과 부족을 암시한다. 반대로 반이나 라는 표현은 여유와 가능성을 의미한다. 이런 생각과 말들이 반복되고 쌓이면 당신의 뇌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기 시작한다. 그렇다. 생각이 바뀌면 태도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면 삶이 바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화 대신 두려움을 선택한다. 직업을 잃을까봐, 돈을 잃을까봐, 시간만 낭비할까봐, 사랑과 지지를 받지 못할까봐. 사람들은 끊임없이 실패를 걱정하며 새로운 도전을 망설인다. 더 큰 문제는 이 두려움이 켜켜이 쌓이면 부정적인 생각 속으로 끝없이 빠져들게 된다는 것이다. 나는 저거 못하지.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 내 나이가 몇인데 이미 너무 늦었어. 내가 뭘 한다고 달라지겠어? 결과는 뻔하다. 학습된 무기력에 갇히고 변화의 가능성조차 보지 못한다. 그러니 당장 오늘부터 긍정적인 생각을 주입해야 한다. 나는 할 수 없어 라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대신 이렇게 외쳐라. 나는 할 수 있다. 뭐든 내가 마음먹기에 달렸으니까. 사실 지금까지 진짜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던 거다.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처음에는 어색할 것이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당신의 뇌는 반복되는 메시지에 반응하기 시작한다. 뇌를 속여라. 그러면 그 뇌가 현실을 바꾼다.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도 마찬가지다. 중요한 건 환경이 아니라 생각이다. 나는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반복하면 뇌는 그 긍정적인 말을 받아들이고 서서히 변하기 시작한다. 이 긍정적인 생각은 무거운 다리를 받치는 튼튼한 기둥처럼 당신의 잠재의식을 지탱한다. 더 나아가 당신 안에 깊이 자리 잡은 부정적인 생각들까지 하나하나 무너뜨릴 것이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이렇게 쉽게 부정적인 사고에 빠지게 되는 걸까? 이건 어린 시절부터 들어온 부정적인 말들 때문이다. 부모는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지 마라, 그만해라, 이런 말을 자주 한다. 하지만 이런 말들은 아이의 마음속에 이렇게 새겨진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니까 온전히 혼자서는 뭔가를 할 수 없는 존재다. 이 부정적인 메시지는 아이의 뇌에 깊이 각인된다. 결국 아이는 점점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자라게 된다. 나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의 고리를 끊기 위해 아들을 키우면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으려 노력했다. 한 번은 11살이던 아들 데이빗이 친구와 함께 사고를 쳤던 일이 있다. 데이빗과 친구는 탈의실에서 샴푸를 가져와 수영장에 부었다. 순식간에 수영장은 거품으로 뒤덮였고 물속에 있던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빠져나왔다. 상황은 심각하게 보였고 수영장 측은 경찰에 신고했다. 곧 나에게도 연락이 왔다. 급히 현장으로 달려가 보니 이미 경찰차가 여러 대 와 있었다. 아들과 친구는 잔뜩 겁에 질린 얼굴로 서 있었다. 나는 경찰에게 다가가 물었다. 다친 사람이 있나요? 경찰은 웃으며 답했다. 아니요, 심각한 문제는 아닙니다. 흔히 아이들이 저지를 수 있는 사고죠. 나는 관계자와 경찰에게 사과하고 아들과 친구를 차에 태웠다. 차 안은 조용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집에 도착한 뒤 나는 아들과 눈을 맞추며 물었다. 데이빗, 무슨 일이었니? 아들은 머뭇거리며 말했다. 그냥 수영장에 샴푸를 부어보고 싶었어요. 나는 부드럽게 말했다.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아빠도 어렸을 땐 더 심한 말썽을 부리곤 했어. 며칠 후 수영장 측에서 전화가 왔다. 그들은 나에게 회원 자격을 취소하겠다고 했다. 나는 알겠다고 답한 뒤 아들에게 말했다. 데이빗, 괜찮아. 아빠는 상관없어. 그 순간 아들은 나를 뚫어지게 보더니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자신이 안전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몇 년이 지나 아들이 그 사건을 떠올리며 말했다. 처음엔 아버지가 아무 말씀도 안 하셔서 좀 무서웠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입을 떼는 순간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100% 제 편이라는 걸요. 그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긍정적인 말, 이건 타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선물이다. 즉각적이며 그 효과는 생각보다 훨씬 강력하다. 어려운 것도 아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긍정의 힘을 과소평가하거나 쉽게 무시한다. 긍정적인 말은 상대방의 자존감과 자신감을 높이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그 말을 건네는 사람 역시 자신감을 얻게 된다. 왜? 감정은 전이 되기 때문이다. 긍정적인 말을 반복하면 나 자신을 확실한 내 편으로 느낄 수가 있다. 마치 데이빗이 그날 나를 자기 편이라고 확신한 것처럼 말이다. 인생의 좌절과 실패를 겪기 전에 긍정을 훈련해야 한다. 마치 사고를 대비해 응급처치를 배우는 것처럼 말이다. 방법은 아주 단순하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반드시 해낼 것이다. 이 말을 매일매일 반복하라. 당신의 뇌는 이걸 사실로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재설계하기 시작한다. 만약 당신 주변에 자기 스스로를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어만 바꿔서 같은 말을 건네보라. 당신은 할 수 있다. 당신은 반드시 해낼 것이다. 이 긍정의 메시지는 결국 돌고 돌아 결국 당신에게도 긍정의 에너지를 되돌려줄 것이다. 나는 호텔이나 식당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하곤 한다. 당신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분명 크게 성공할 겁니다. 사실 내가 그들을 다시 만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들이 실제로 성공할지도 알 수 없다. 시간이 흘러 강연이나 일을 다니다가 나는 사람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다. 선생님이 보내주신 편지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강연장에서 선생님을 만났던 날 이후 저는 인생을 새롭게 시작했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깨닫는다. 긍정의 힘은 반드시 돌아온다. 당신이 건넨 긍정의 말은 누군가의 삶을 바꾸고 결국 당신의 삶도 변화시킬 것이다. 우울증, 알코올 중독, 그리고 대부분의 부정적인 일탈 행위들은 현실에 대한 도피다.
기대와 현실의 간극이 너무 크니까 사람들은 그 차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막 무너지는 것이다. 많은 돈을 벌고 큰 성공을 이루겠다고 믿었던 사람이 실패를 경험하면 어떻게 될까? 그 좌절은 단순한 실망을 넘어 때로는 삶을 포기하고 싶은 충동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나는 앞으로도 절대 성공하지 못할 거야. 이런 비관적 확신에 빠지며 이루지 못한 꿈은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고 미래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절망감이 그들을 짓누른다. 이런 순간에 필요한 것이 바로 긍정확언이다. 긍정확언은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느끼는 괴리감, 즉 자아와 자아 이상이 충돌하는 순간 그 둘 사이를 이어주는 단단한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 다리는 삶의 균형을 되찾아주고 당신 스스로를 더 높은 곳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돕는다. 나는 긍정확언이 얼마나 강한 힘을 발휘하는지 수많은 사례를 통해 직접 목격했다. 한 소년이 있었다. 그는 학교에서 평균적인 성적을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평범한 성적표였지만 그에게는 나름의 성취였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실망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아버지는 날선 목소리로 말했다. 성적이 이게 뭐니? 이걸 성적이라고 받아온 거야? 소년은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었다. 그는 다음 시험에서는 반드시 더 좋은 성적을 받겠다고 결심했다. 그날부터 소년은 모든 것을 바꾸었다. 친구들과 노는 시간도 줄이고 매일 4-5시간씩 책상 앞에 앉아 공부했다. 한 학기 동안 그는 그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했고 마침내 시험 결과가 나왔다. 그는 5과목에서 최고 점수인 A를 받았고 단 한 과목에서만 B를 받았다. 기쁜 마음으로 성적표를 들고 아버지에게 달려가 칭찬받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아버지의 반응은 기대와 달랐다. 아버지는 성적표를 힐끗 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이건 왜 B를 받았니? 그 한마디는 소년의 마음을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아버지의 말은 칭찬과 격려가 아닌 실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순간 소년은 깨달았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버지를 만족시킬 수 없을지도 모른다. 소년의 마음속에서 불타오르던 동기와 열정은 한순간에 사그라졌다. 그는 더 이상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애쓰고 싶지가 않았다. 아버지의 그 단 한마디가 그토록 열심히 노력하던 소년의 의욕과 열망을 무너뜨려 버린 것이다. 긍정적인 말은 누군가의 마음을 치유하고 일으키지만 부정적인 말은 마음을 밟아버리고 의욕을 무너뜨린다. 긍정확언, 이건 위로하는 말이 아니다. 그것은 행동하게 하는 힘이다. 나는 과체중이다 라고 말하는 대신 이렇게 말하라. 나의 목표 체중은 몇 킬로그램이며 이 날짜까지 달성할 것이다. 할 수 있다고 믿든 할 수 없다고 믿든 당신이 믿는 대로 될 것이다. 당신이 원하는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앞서 이야기했듯 평소 당신이 하는 생각과 말을 훈련해야 한다. 나폴레옹 힐은 이걸 자기 암시라고 불렀고 오늘날에는 자기 조건화라는 용어로 표현된다. 자기 조건화는 말 그대로 당신의 내부 상황을 재설계해서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 긍정확언이 단순히 좋은 말을 막 반복해서 되뇌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목표를 현실로 끌어오는 가장 강력한 도구다. 그렇다면 이 도구를 제대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정확히 3가지 단계가 필요하다. 1단계, 이상화. 이상화란 당신의 삶이 완벽하게 변한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었다면 당신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당신은 어떤 기분일까? 나는 기업 강연에서 이상화 기법을 자주 가르치고 또 연습시킨다. 임직원들에게 5년 후 회사가 이상적으로 변한 모습을 상상하게 한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한다. 5년 후에 외부에서 당신의 회사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신문에서는 당신 회사에 대해 어떤 기사가 실릴까요? 그들은 이렇게 답한다. 우리 회사는 업계 1위가 되었습니다. 최고의 품질로 고객을 감동시켰고요. 주가는 2배로 뛰었죠. 그 대답을 들은 나는 다시 묻는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5년 안에 이 목표 달성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 자신 있게 답한다. 네, 가능합니다. 1년은 부족하겠지만 3년에서 5년 안에는 반드시 이룰 수 있습니다. 이상화 과정은 결과를 만들어낸다. 실제로 나는 이상화 과정을 통해 매출이 5배 성장한 회사를 목격했다. 참가자들은 강연 후 실제로 목표를 설정했고
자신들이 이상적으로 그렸던 그 미래를 현실로 만들었다. 이상화 기법은 단지 기업에만 효과적인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개인의 삶에 적용하기는 더 쉽다. 당신의 이상이 현실이 되는 순간을 상상하라. 그 순간은 반드시 당신 앞에 올 것이다. 2단계, 시각화. 시각화는 당신이 원하는 목표를 머릿속에서 생생한 그림으로 그리는 과정이다. 그 목표를 상상하는 것을 넘어 마치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구체적으로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한 중년 부부가 있었다. 그들은 은퇴 후 완벽한 집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다.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꿈꾸는 집의 이미지를 명확히 하세요. 주택 잡지에서 원하는 집 사진을 찾아보시고요. 그 이미지가 마치 손에 잡힐 듯이 진짜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내 조언을 그대로 실천했다. 잡지를 구독하며 원하는 집의 이미지를 찾아 파일로 정리하고 그 파일들을 넘겨보며 완벽한 집에서 살고 있는 자신을 상상했다. 결과는 정말 놀라웠다. 2년 후 그들은 꿈꾸던 집을 정확히 찾았다. 그 집은 그들이 상상하던 집과 거의 완벽히 일치했으며 가격과 위치까지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그들은 집을 즉시 계약했고 지금도 그곳에서 여전히 행복하게 살고 있다. 생생함 그리고 반복이 그들의 꿈을 현실로 만든 것이다. 3단계, 언어화. 이제 마지막 단계다. 목표를 말로 표현하는 것이 언어화다. 말은 단순한 표현을 넘어 당신의 의식을 구체화하고 목표를 현실로 끌어오는 촉매제다. 구체적으로 표현할수록 목표는 더욱 명확해지고 현실로 실현될 가능성도 커진다. 마치 비옥한 토양에 씨앗을 심듯 원하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심어야만 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하지만 기억하라. 부정적인 생각은 잡초처럼 저절로 자라난다. 왜 나한테는 이런 일만 생기지? 나는 왜 다 잘 안 되지? 이런 부정적인 질문들은 당신의 목표를 방해하는 장애물일 뿐이다. 긍정적인 생각을 지속적으로 심어주고 부정적인 잡초를 제거해야 한다. 이 긍정 확언을 가장 효과적으로 실행하는 방법은 글로 작성하는 것이다. 당신이 원하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적고 그 목표를 반복적으로 읽으며 목표를 이룬 뒤에 감정을 상상하라. 목표를 적고 반복적으로 읽으면 그 확언은 당신의 뇌에 각인된다. 목표를 달성했을 때 그때 느낄 감정도 함께 상상하라. 기쁨, 행복, 성취감, 안도감. 이 감정들은 목표를 더욱 강력하게 끌어오는 동력이 된다. 어떤 사람들은 시간 관리를 엄격하게 하면 일과 생활이 경직될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오히려 그 반대다. 자동화된 일상은 몸과 마음에 여유를 주고 새로운 도전과 목표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낸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아침에 뭐 먹지? 내일 뭐 입지?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된다면 어떨까? 전날 저녁 아침 식사를 미리 준비해 놓거나 아침은 항상 삶은 달걀을 먹는다. 이렇게 고정된 습관을 만들어 두면 출근 준비에 드는 시간과 에너지가 획기적으로 줄어든다. 옷도 마찬가지다. 매일 입을 옷을 미리 정해두거나 옷장을 단순화해 선택을 최소화하면 에너지 낭비를 줄이고 진짜 중요한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쏟을 수 있다. 시간 관리는 당신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당신의 삶을 더 자유롭게 만든다. 규칙적이고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삶, 즉 루틴을 만드는 일은 처음엔 쉽지 않다. 하지만 한번 루틴이 자리 잡으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몸이 먼저 반응하며 고민과 노력 없이도 자연스럽게 하루의 일들이 굴러가기 시작한다. 결과적으로 당신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스트레스는 훨씬 줄어든다. 당신 삶의 루틴을 적용시키고 싶다면 무엇보다 가장 먼저 잠에 집중하라. 잠은 뇌와 몸을 재충전하고 새로운 날을 준비하는 필수 과정이다. 명료한 사고와 성공적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숙면의 질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숙면을 위해 내가 지키는 3가지 실천법이 있다. 먼저 나는 취침 전에 전자기기를 최대한 멀리한다. 뇌가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머릿속이 산만해져서 숙면을 이룰 수 없게 만들기 때문이다. 밤 9시 이후에는 스마트폰, TV 등 전자기기를 멀리하라. 2번째로는 야식을 먹지 않는다. 침대에 눕기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끝낸다. 마지막으로는 잠들기 전 내일의 할 일을 간단히 적는다.
침대에 누워 뒤척이면서 괴로워하고 고민하지 말고 목표와 계획을 글로 구체화하라. 이렇게 하면 당신의 잠재의식이 밤새 목표와 문제를 정리한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전날과는 다른 통찰과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놀라운 경험을 할 것이다. 스마트폰을 내려놓는 것, 야식을 포기하는 것, 간단한 계획을 적는 것, 이 세 가지가 처음엔 다 귀찮고 힘들게 느껴질 수가 있다. 그러나 억지로라도 루틴을 지켜보라. 루틴이 자리를 잡으면 당신의 잠은 더 깊어지고 아침은 더 활기차지며 당신의 하루는 더 생산적으로 바뀔 것이다. 내가 하는 또 하나의 루틴은 목표 설정과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다. 방법은 간단하다. 노트를 펼치고 오늘 날짜와 함께 10개의 목표를 현재 시제로 적는 것이다. 그리고 목표를 하나씩 읽으며 우선순위를 매긴다. 매일 10개의 목표를 적으면 점점 중요한 것들이 명확해져 간다. 어떤 목표는 사라지고 어떤 목표는 더 높은 우선순위로 올라간다. 심리학자 안데르스 에릭스는 단순히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집중과 반복이 성공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한 번에 한 가지 일에 집중했다는 것이다. 매일 일정한 시간을 투자했다. 아인슈타인은 말했다. 복리는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다. 작은 습관도 꾸준히 반복하면 삶의 결과는 기하급수적으로 달라진다. 오늘부터 당신만의 루틴을 만들어라. 그리고 매일 꾸준히 실천하라. 시간을 지배하는 사람이 결국 삶을 지배한다. 나는 배울 수 있다. 이 단순한 사실을 깨닫는 순간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다. 한때 나는 구멍난 신발을 신고 쪽방에 살던 가난한 사람이었다. 돈도 없고 경험도 없고 미래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 깨달음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 배움은 끝없는 원동력이다. 배우는 그 과정 자체만으로 당신의 뇌는 더 똑똑해지고 당신은 더 강해진다. 수입을 늘리고 싶다면 배워라. 승자가 되고 싶다면 배워라. 성공하고 싶다면 배워라. 당신이 동경하고 부러워하던 사람들도 처음부터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던 것은 아니다. 그들 역시 배우고 노력하고 실천하며 지금의 자리에 도달했다. 필요한 기술과 능력이 무엇인지 알아내라. 그리고 글로 쓰고 계획을 세우고 첫 걸음만 내디뎌라. 그렇게 매일 성공 경험을 쌓아라. 그렇게 쌓인 작은 성취가 결국 당신의 위대한 목표, 그걸 이루게 할 것이다. 성공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는다. 성공은 선택이고 그 선택은 행동에서 나온다. 그리고 기억하라. 당신을 가로막는 유일한 방해물은 바로 당신 자신뿐이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매달 한 권씩 책 속에 담긴 격렬한 통찰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하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 고정되어 있는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